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매주 월요일은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찌 보냈습니다. 네. 그냥 조정 뚜렷한데 네, 뚜렷한 조정이지만 뚜렷하게 매매를 해야겠죠. 맞아요. 네. 잘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난번 이제 시장에서 주도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의 군들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이탈하거나 매물 압박이 좀 커지는 섹터들도 나오죠. 근데 그게 크게 뭐 어떤 이탈의 징후가 뚜렷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 봤었을 때 아니면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계속 또 보시는데 요즘 보면 또 이상한 또 테마가 또 떠오르기 시작하죠. 스레즈. 네. 아, 그거 이상한 테마로 분류를 해주시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입하셨어요? 아니요, 네. 저는 안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게 이슈였어요. 네. 스레드가 네. 과연 챗 GPT보다 더 빠르게 1억 명이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앞으로 대세냐? 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제가 타방송 앵커가 하는 말을 모니터를 해왔는데 그분은 네. 하셨대요, 주말에. 네.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엽기 사진과 짤 같은 거 올리기 좋은 SNS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엽기 사진이요? 네. 그분 취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분 네. 취향이시고요.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트위터 대항마. 네. 내용 보니까 어차피 인스타랑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스타와 연동된다는 측면 쪽에서 봤었을 때는 시너지는 높겠죠. 높을 수가 있는데. 많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적극 활용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뭐 트위터의 분위기를 또 하나 이게 가면서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의 섹터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 페이스북과 함께 연결시켰던 광고 영업하는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글로 가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빠르죠.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럴 거면은 네. 차라리 페이스북, 메타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스레드를 볼 거면? 그게 그나마 가장 좋긴 한데 아직 네. 수익 모델이 정확하게 구분이 그렇죠.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아마 그와 관련된 쪽은 시장 흐름들에 따라서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약간 시장 묵직할 때 움직이는 또 하나의 테마 정도 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 좀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빠르다. 네. 사람들보다 시장이 빠르긴 하다. 그렇죠. 아직 그렇지만 네. 잡주다. 아유, 또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렇게 한번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닌가요? 네. 근데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솔직히 시총 보게 되면 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보게 되면 예전에 메타가 움직이면서 나왔었을 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기본되는 종목들 있죠. 그게 지금 오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레지로 반응하는 것보다 메타에 대한 분위기로 반응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약간 더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길은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올인하지 말자. 차라리 지금 주도 섹터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 더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미국의 기술주들은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도 랠리를 잘 상반기 동안 펼쳐왔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의외의 선택이다 싶은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XR 쪽에 기기를 선보이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도 굉장히 빠르게 또 대응을 하면서 유튜브 내에서 쇼핑도 가능하고 뭐 게임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을 넣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메타가 이런 빠른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스레드에 어떤 수익 모델을 넣는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혹시 오늘 주제 공개하기 전에 미국 주식 탑픽 있으시면은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네. 미국 주식 쪽에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쪽은 전력 반도체 쪽 관심 높고요. 네. 회사는 가장 두드러진 게 두 회사가 있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온세미컨덕터랑 울프스피드 관련된 쪽의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쪽에 종목들 관심이 높습니다. 여전히 지금 리그수라고 하는 쪽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대비해서 이렇게 쭉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이거 파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멈춰져 있는데 여전히 미국 입장 쪽으로는 계속 확장은 나갈 것 같고 게다가 또 성수기 쪽에 대기하고 있는 탱커사들 있죠. 이쪽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임이 잘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또 기존에 없던 라인들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북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나오는 이제 라인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LNG를 기반으로 하는 탱커사들 이런 쪽은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이쪽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바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6, 7%대가 아닙니다. 한번 잘 계산해 보게 되면 이런 몇몇 회사들은 생각보다 배당률이 이 정도인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네. 미국 주식 얘기를. 네, 저희 지금 국내 주식 해야 됩니다. 지금. 국내 주식 지난주에 에코프로 지금 네.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주가가 한 뭐 70만 원 후반, 80만 원 내외였는데 곧바로 지금 일주일 사이에 20% 올라가면서 100만 원 선까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조정을 받지만 에코프로 계속 강한 모습, 현재는 99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반기 시작부터 삐걱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 많이 달랐을 것 같고 대부분은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부담 요소가 많았어요, 지난주도. 그렇습니다. 시장 네. 얘기입니다. 네, 시장 우리 에커님께서도 이거 일단 2600 또 안착 실패하고 그냥 또 쭉 밀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추세 하락 전환? 아,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래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지금 큰 그림상에서는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여타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주 보면은 다 똑같이 다 밀렸습니다. 네. 주봉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일본부터 중국도 당연한 결과겠지만, 또 이제 대만까지 다 똑같은 흐름들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일단 미국만 관찰하고 있구나. 그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구나. 라는 관점 쪽에서 환율이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만 딱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가장 큰 관건이 외국인들 선물 매도였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만 계산하게 되면 3만 개. 그 전주까지 합치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4, 5만 개 정도까지 매도 포지션이 쫙 갖춰져 있는 상황 쪽에서 주식은 안 팝니다. 팔아봤자 한 13조 이상 매수를 하고 거기서 한 1조 정도 매도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부터 체크해야 될 건 그거죠. 그러면 주식은 안 판 가운데 선물만 가지고 약간 리스크 대비를 해왔다라고 보게 되면 리스크 대비를 해왔던 차원 쪽에서 그러면 이게 시장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충격을 좀 받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주식을 팔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은 지금 선물은 미리 매도를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죠. 이게 외국인들의 전략의 첫 번째인지 네. 아니면 지금은 선물 매도를 한 입장 쪽에서 쭉 보니까 이제 그냥 다 됐고 다시 이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은 가만히 있는 상황 쪽에서 선물만 매수로 바뀐다. 그러면은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 두 흐름들 쪽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선물 매도가 매수로만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반등 첫 번째. 근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2,400선 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 빼게 되면 누가 지금 시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그 새마을금고 사태 때문에 촉발됐던 어떤 주식에 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당장 급한데 환매해줄 자금이 없는데 가장 쉬운 게 그거죠. 유가증권부터 정리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촉발된 어떤 분위기가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그게 좀 더 연장되는지 흐름들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좀 촉발이 되겠죠. 대표적인 금융투자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도 같이 총대를 메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수급까지도 보게 되면 그런 변화까지 보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뭔 소용이겠습니까? 큰 틀만 맞춰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실적 발표 세 회사 했었죠. 첫 번째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세 개의 특징이 뭐 느껴지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벌써 세 회사 했는데 네.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정도면 됐다 분위기였는데 2분기는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아졌나요? 나아지긴 했죠.
삼성전자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네. LG 쪽은 예상보다 다 안 좋았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만 그나마 예상보다 조금 근데 좋았을 그들 다 수주 잔고는 지난 분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면서 네. 수주 잘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왔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측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약간씩 다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LG그룹들이 그런 변화죠. 근데 이번에 발표됐던 거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모두 다 뭐냐면은 전장 쪽과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이쪽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이들이죠. 근데 그쪽이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좀 높지는 않았다. 이게 지금 확인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의 변화들은 좀 민감하게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 발표하죠. 네, 거기에 따른 반응들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일 겁니다. 예상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측면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그냥 분기 실적이 그 정도야라고 해서 뭐 짧은 매물소하고 바로 올라올지 이런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쪽만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는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수급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들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급의 힘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뭐 양극재 판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P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그렇더라고요. 대비해서 네. Q만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관련된 쪽은 아마 큰 변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당장은 수급 보시고 근데 이 Q가 계속 확대되는 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두셔야 되겠죠? 네. 네. 그것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양극재의 가격은 오락가락합니다. 더불어서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가격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NCM과 네. NCA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NCA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수출 흐름들과 함께. 근데 NCM 네. 같은 경우는 판가가 떨어지는 게 반영이 되는데 NCA는 오히려 판가도 유지가 되면서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만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게 되면 LNF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의 반응이 그거를 안 보죠. LNF는 일단 막혀 있다. 북미 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확장력이 지금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히는 느낌. 실적은 오히려 살짝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공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네. 확장에 대한 느낌이 막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벌써 분위기가 바뀐 상황들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세하게는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는 아닐 것 같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물 쪽의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은 일단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다 매도하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모처럼 만에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5거래일 만이군요.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선물 쪽의 매도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 네. 양극단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시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선물 매도에 맞게 나중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변수를 통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에서 그때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는 Q가 증가할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배터리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변화나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쪽이다 보니까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 때문에 고생은 하고 있지만 사이클이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당겨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AI 쪽이죠. AI가 또 뭐 요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품이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AI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여파가 산업을 이끄는 부분들이 AI가 그러니까 최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 AI가 뭘 하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약도 처방을 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게 대해서 앞으로 좀 거쳐가야 될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모든 산업에 침투를 해서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하니까 잘 보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적인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쭉 이 사람들의 뭐 혹시 이 사람이 뭐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거 몇 개 체크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단순화된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검증된 이런 AI가 더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기업 쪽에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그 GPT만 보면서 나오는 생성형 쪽의 한 부분만 보기 시작하게 되면 답이 없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AI의 투자와 AI 쪽에서 그럼 이걸 누가 하겠냐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빅테크 쪽에 내가 해왔던 영역에서 이게 진출했을 때 뭔가를 끌어낼 수 있기 딱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투자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AI 예전에 테마식으로만 움직이는 그렇던 GPT 인기가 떨어졌다는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안 쓰는데 좀 관심이 멀어졌는데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 수 있고요. 이번에 단순하게 스레즈 같은 경우도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이 만약에 가입해서 몇 개 검색하고 뭐 트위터를 만약에 올린다. 네. 연관 검색어와 또 인스타 계정 쪽에서 연결되시는 분들이 팔로워를 추천이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트위터와 좀 다른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위터는 직접 팔로워를 지정하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화도 제가 알게 모르게 기술은 먼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주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에 네. 큰 어떤 사업 모델이 플랫폼과 클라우드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앞으로 그런 IT 혁명을 이끌어가는 배경이 되어줬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인건비의 감소를 얘기해 주셨지만 또 전반적인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네. 것들이 버블이 아니라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계속 이어나갈 혁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힘은 어차피 미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건 주도는 미국인데 한국의 입장 쪽으로는 그를 잘 보조할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 쪽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소프트 파워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거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부터는 찾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확신들. 솔직히 대한민국도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엔터 쪽이 움직이고 이런 게 주축이 돼서 이제 컨텐츠 쪽도 한번 움직였었죠. 근데 네. 그거는 IP를 저희가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스물스물 사라진 거고 이런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그들만큼의 멀티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애써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제풀에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는 그런 거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내 기준에 맞다 베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네. 특히 IP를 갖고 있는 분야 네. 가운데서 엔터를 꼽아주시네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너무 이만큼 올라온 쪽에서 그러면 네. 엔터는 어떻게 지금 계속 가져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 엔터 하면은 우리 권미련 아나운서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요? 왜요? 근데 요즘 피프티 사태 때문에 네. 약간 투심이 조금.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엔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돈이나 이권이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A2K 이게 나와서 관심이 얼만큼 또 끌어올려지느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부터 이제 나오는 반응들을 한번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화되네요. 엔터에 남아있는 모멘텀. 그렇죠. 예. 그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는 JYP를 본다고 하더라도 EPS의 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가기만 하면 트와이스 거의 다 매진이야. 이런 쪽의 분위기가 나왔다가 스트레이키즈 누가 500만 장 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주가의 실적의 부분들이 확장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봐야 시총 한 5조, 뭐 한 4조 이상 넘어가거나 좀 이거를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즉 거기 가서 이제 A2K가 미국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안고 거기서 성공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멀티플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한 20배 정도 준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해외 전반적으로 이걸 다 좋아하기 시작하겠네. 그러면은 레이블이 거기 가서 리퍼블릭 레코드가 가서 성과를 그러니까 이게 주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 그냥
성과를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레이블 정도까지 PR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하겠죠. 성공 여부에 따라서 멀티플 여부를 좀 확장 여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엔터 산업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현지화된 아이돌을 그야말로 생산해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쪽이 시작이었고 이제 미국이고요. 네. 중동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쪽에 러브크루 보냈던 게 또 중동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 가운데서는 특히 반도체 이사전지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 2,500선 깰 때까지 좀 매수는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대로 시장이 작동을 못하고 그냥 관망세가 좀 짙어진다. 네. 그러면 201선이 2490선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시장의 반응을 보는데 그 정도에서는 이제 반도체들이 좀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뭐 거의 좀 축 처져 있는 쪽인데 실적 발표하고 네. 좀 그렇잖아요. 네네. 실적 발표하고 IR 할 때까지는 아직 무슨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반도체를 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그거 말고 오히려 지금 먼저 기회가 나는 쪽은 HBM3 관련된 쪽들이 종목들이 좀 힘을 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먼저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오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만들어지는지 이건 또 어차피 이쪽은 한국밖에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쪽은 거의 주도입니다. 주도가 되는데 그를 이제 투자 확대할 거고 거기다 지금 없는 돈인데도 SK하이닉스가 1조 패키징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쪽에 대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왔었을 때 이어지는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네. 많이 올라갔을 때 못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도 바라보시고 반도체 후공정도 마찬가지고 아마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전공정도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번에 IR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가져가는지 그럼 그거 사이클 보시면서 요쯤 되면은 이제 가격도 움직이고 재고도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쪽도 반영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전공정 쪽이 좀 밀립니다. 왜냐면 조금 빠른 거 아니야? 아직 우리가 너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밀리는데 이것도 타이밍은 또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타이밍 이 시간 통해서 매주 월요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 정말요? 그럼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 아니, 왜 예. 그러시죠? 네, 예. 오만의 남자분께서.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마지막 포인트는 일정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한투자증권 일정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오프닝 때 물가 금리 결정, 이번 주 뭐 중요하게 본다. 이런 내용 알아봤었는데요. 대표님은 폴란드 방문, 네. 우리나라 대통령과 경제 사절단의 방문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네요. 네, 그게 일단 의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그래도 정부가 뭐 그런 얘기는 있죠. 이번 정부가 일을 하는데, 예. 이게 중요하게 이제 역점 사업을 주는 쪽,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절단하고 다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한쪽에서. 뭐 이런 쪽에 첫 번째가 방산일 거고요. 두 번째가 또 원자력, 뭐 이런 쪽, 그리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권 흐름들 쪽 크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네. 또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한화그룹 쪽의 움직임이 좀 강화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화 쪽의 변화, 그리고 또 방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화 쪽의 변화. 하나오션이 조선이 아니라 네. 이제는 방산 쪽으로도 시장의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은 솔직히 조선 쪽의 방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아직 이게 QA 확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수주를 받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그러면 해외 쪽에서 뭐 무슨 항공모함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 건조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면서 거기까지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화우스는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조선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는 변화다 보니까 거기서 체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적합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겠죠. 이쪽과 함께 또 혹시나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현대로템 정도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는 아마 기대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부는 계속 어떤 리스크 관리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번 폴란드 방문은 일단 이러한 기대감들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결과물까지 예상을 하실까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또 꺾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고 이번 주에 대한 플레이 정도를 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러니까 1차에 나왔던 게 한 17조 원대 정도쯤 되고 2차 때도 지금 나오는 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기술금융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계속 사업은 더 키우고 싶은데 여기서 한국 쪽에서 혹시나 금융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우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2차는 지난 1차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까지 확인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사절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일정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부담 요인들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새마을금고 네. 그리고 여기에 GS건설의 검단 신도시 또 이 이슈들로 인해서 크레딧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우리 관련한 종목군들의 하락과 또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타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뱅크런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규모가 생각보다 그 몇 달 동안 컸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가 되는 그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내용 자체에 새마을금고가 커버해야 되는 규모는 크지 않더라고요. 수백억 원대 문제라고 하던데. 네.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당장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 어차피 투자한 쪽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변화와 내년 쪽까지 이어지는 PF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는 관계를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해야 될 일이 정부일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난번처럼 액션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기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를 자율적으로 지금 뭐 업황이 개선되거나 변화가 나와서 우리가 건설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바꿀 거야라고 보기는 지금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오는 또 대책 아니면 근데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심각하게 돼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뚱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냥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걸 보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사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나 그리고 또 PF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쪽 뭐 단기적으로 뱅크런만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건설주 쪽 지금 보면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나오다니까 PBR 뭐 0.1배, 0.2배 싸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설사 등의 PF 문제까지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